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 기술 정말 우리 삶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죠. 이미 AI에 대해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사람 중심으로 좀 더 윤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기준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AI 윤리 기준, 이걸 중심으로 얘기 나눠볼 거고요. 정부 발표 자료랑 관련 보고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맞아요. AI가 사회 곳곳에 정말 많이 쓰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윤리적인 문제들도 같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라던가 아니면 그 특정 그룹에게 좀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 같은 것들이요. 그런 문제들이요. 네, 기존의 법규만으로는 이런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좀 어렵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해버리면 산업 발전 자체가 좀 막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우려도 크죠.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국제적인 논의 흐름도 있었고요. 우리 사회 안에서도 어떤 자율적인 약속, 규범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생긴 거죠. OECD나 EU 같은 데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윤리 기준이 나오게 된 거군요. 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인간성, 휴머니티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모든 AI 개발이나 활용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걸 가장 최상위 가치로 두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걸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큰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인간 존엄성 원칙입니다. AI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 자유나 권리 같은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인간을 절대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AI가 사회 전체에 이롭도록 하려면 그건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랑 공공의 이익이 좀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신데요. 그래서 두 번째 원칙, 바로 사회의 공공선 원칙이 필요합니다. AI가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이익, 또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거죠. 공공선이요? 네, 포용성이라던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사회적 약자까지 배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술이 쓰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술 혜택이 좀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뭔가요? 세 번째는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입니다. AI 기술은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요. 소위 말하는 착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인간 존엄성, 사회 공공선, 기술 한목적성. 이 세 가지 큰 원칙이군요. 근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원칙을 실제 AI 개발하고 활용하는 그 전 과정에서 지킬 수 있도록 10가지 핵심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셈이죠. 10가지나요? 다 중요하겠지만 좀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물론 다 중요하지만 몇 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인권 보장이랑 프라이버시 보호는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양성 존중 및 비침의 요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혹시라도 편견이 내재되어 있으면 이게 특정 성별이나 연령, 인종 같은 그룹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군요. 네, 맞아요. 그런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AI 때문에 의도치 않게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말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 요건이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할 때부터 활용하고 나중에 폐기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인 부분을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품질이나 보안, 또 편향성 문제 같은 걸 철저히 관리해야 하죠. 네. 그리고 책임성과 투명성 요건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만약 AI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 소재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개발자든 공급자든 이용자든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네. 그리고 투명성 부분은 AI가 왜 그런 판단이나 결정을 내렸는지
사용자가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게 좀 어렵지 않나요? 소위 블랙박스 문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딥러닝처럼 복잡한 AI는 그 내부 작동 방식을 속속들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건 계속 연구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 공공성, 연대성, 안전성 같은 요건들이 더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기준들이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게 과연 현장에서 잘 지켜질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법적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을 너무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요. 대신에 모든 사회 구성원, 그러니까 AI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 모두가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권고하는 거죠. 일종의 연성규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강제는 아니지만 일종의 사회적 약속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당장의 처벌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합의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바람직한 AI 생태계를 만들어가자,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인간성이라는 최상위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기본 원칙,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 사회 공공성, 기술 한목적성이 있었고요. 이걸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구체적인 요건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AI를 좀 책임감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자율적인 규범이자 약속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앞으로 일상에서 접하게 될 다양한 AI 서비스나 기술 뒤에는 사실 이런 윤리적인 고민과 기준들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윤리 기준이 자율적인 규범인데 과연 빠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나 현장의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또 어쩌면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윤리적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